예, 사흘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송영길 서나무당 대표 배우자이신 남영신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저는 이런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게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죄를 짓거나 폐잔병이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기 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남영신 여사는요, 이제 제가 송영길 대표 처음 인터뷰할 때 제일 감동했던 게 뭐냐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 막 인천시장하고 막 국회의원 4선, 5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벼면 아파트 하나 못 갖고 있는 집도 안 그 갖고 느낌 계시고. 때문에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모가 동의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제가 송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과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저런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 뭐 받고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결벽 같은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 길게는 못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사실 이제 정작 돈봉투 사건, 유명한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전당대회 때 돈 모두 돌렸다고. 그 삼자 뇌물은 무죄예요. 예. 근데 아직도 감옥에 잡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한번 모시게 됐어요. 여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나오셔야 되는 상황에 이거 아무 깜깜무소식인데다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 구조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 유사해.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하고 제3자 뇌물은 무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별건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그냥 시각만 달리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금 구속 상태에 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보석 사건이에요. 보석 청구 사건. 이 사건의 경과를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돈봉투 제3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고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저희 남편 그 정책 활동을 의원님들 주로 서포트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전당대회 전 2년 기간을 소영길의 정치 외곽 조직이지 정책 연구소가 아니다라는 걸로 2년을 통으로 걸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그리고 전격 구속되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렇게 10년 넘는 포럼에 적용한 것은 남편이 최초고 더더군다나 현직 판사들도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인데 구속은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사실 너무 억울해서 우리 권 대표님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고자 출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희 권 대표께서는 저희 남편이 돈봉투 세상이 모두 다 유죄로 알고 있을 때조차 남편의 결백을 믿어주셨고 상당히 많은 출연 횟수를 또 해주셨고 해서 저희 남편 그 요번 구속 저는 된 것도 이 정치 검찰은 정말 자신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깡패라는 저는 확신을 남편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즉 1차 구속 때도 저희 송영길 변호인단 접근도 못하게 하고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 다 변호인단들이 반박을 하니까 검사에게 추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변호사들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전격 구속시켰거든요. 당연히 기각돼야 될 사안인데 이거 그러면 판사가 미리 구속을 결정하고 들어온 게 아닐까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남편 구속된 다음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여의도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는 광화문 촛불 집회 가서 배지도 없는 송영길이 그렇게 두렵냐. 송영길이 있으면 여의도 못 오겠냐.
얘기를 했었고 저희 남편 제3자 뇌물죄가 추가가 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무죄가 나왔죠.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유포로 너무 괴롭히니까 윤석열이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했는지를 낱낱이 적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여수상공회의소에 수사관 검사 70여 명이 내려가서 그 일대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저희 남편한테 제3자 뇌물죄가 씌워진 것입니다. 이번 2차 구속은 저희 남편이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했을 때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장 이창수 탄핵시켜야 된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김민석 최고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고 자기가 대검 앞에서 1인 피켓 하면서 방송하고 나가는 유튜브마다 도대체 헌재 가서 기각될 값에 탄핵을 시켜야지 발목이라도 묶어둘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정치검찰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그래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남편 구속된 날 바로 헌재에서 윤석열 그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이 양반들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남편 성격에 돈봉투 무죄 나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앞에 가서 또 1인 피켓하고 예. 매일매일 방송하고 하겠죠. 예. 여사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이 지금 이제 어쨌건 간에 항소심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보석 신문도 한 3주 전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데 네. 통상적이지는 않다. 네. 지금 좀 나왔어야 된다. 네. 오늘까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까지 안 나오면 채널방송 출연하겠다가 원래 약속이었던 거고 안 네. 나왔어요. 오늘까지도.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보석 석방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어떤 여러 사정으로 소나무당 대표지만 사실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죄 질 걸 지어야지. 아니 일반 전당대회에서 뭐 캠프에서 뭐 돈 봉투가 오갔네 말이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고요. 당 대표급이. 자 어쨌건 그래 윤석열은 자유 돈봉투 무죄 송영길 구속 이게 나라냐? 실제로 1심에서 돈봉투 돌리고 이거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송영길을 석방하라 하면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여기 보면 낯익은 얼굴들 되게 많죠. 보니까 지금 백은종 대표. 네. 네. 우리 초심님도 계시고 네.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네. 이렇게 지금 이게 검사 모임.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보면 저 앉은 걸도 보이네요, 여러분. 네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석방하라고 외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아직 보석이 안 되니까 윤석열은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주면서 석방을 호소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보도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했던 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거예요. 법원 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탄핵 소추하라. 이 공당의 대표가 좀 하기 어려운 이런 퍼포먼스거든요. 결국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검찰이 보복하고 있다. 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호위검사, 심우정, 이창수, 최재훈 탄핵소추 이거 했었죠. 물론 기각이 되긴 했지만 여기 이제 심우정은 뺐고 이창수, 최재훈 탄핵소추가 됐었는데 결국엔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송영길 TV도 지금 이렇게 저거 사진 보면 저 최재형 목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드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길 고발인이 윤석열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송영길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석이 안 돼. 안 나오고 있는 거다. 사실은 보석은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보석의 요건은 다 뭐 충족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나 뭐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이 법원 관리에도 더 맞는 건데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봐봐요.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났어. 그거를 내가 송영길 대표 인터뷰할 때 느낀 건데요.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증거 찾아내고 해갖고 무죄가 나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 한번 해봐요. 당대표 나간 사람이 거기 이름 내가 실명 말 안 할게요.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를 줄까요 말까요 뭐 뭘 받았네 말 이런 거 안 해요. 못 해요. 위치라는 게 그렇다고. 지들이 알아서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 무죄 이런 건데 이런 거 있어. 그 먹사니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네, 끝에 먹고 그거. 사는 네. 문제 연구소. 네.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사람들이 후원을 해. 후원을 해. 근데 이게 송영길 대표랑 연관이 있다고 이건 법인이거든요. 연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후원을 하면 송영길한테 3쿠션으로 가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건 거거든요. 대가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으로 사건을 걸었어. 근데 안 나와. 별건으로 막 털어.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 유죄를 남긴 게 이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윤석열이도 내란 속에도 풀려나 있는데 그럼요.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사님도 억울하신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게 뭔 죄를 진 거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감정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먹사연도 정당법 돈봉투로 영장을 쳤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정치자금법하고 제3자 뇌물죄 이거 자체가 영장주의 위반이고 기각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정근 돈봉투 그 녹취록 송영길 이정근하고 통화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전당대회 전에. 네. 그런데 그 검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자기네가 그 핸드폰 가져갔을 때부터. 그런데도 돈봉투 송영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정근은 수도 없는 위증을 했고 그거를 다 재판 과정에서 탄핵을 시켰고 먹사연 이것도 사실 모든 그 후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왔고 통장으로 나갔어요. 맞아요. 송영길한테 간 게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2년을 통으로 건 거에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도 들어갔고 정치자금법 2년을 때렸으면 벌금과 추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거조차 매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로 얼마의 돈을 썼다라는 그렇네. 거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왜 추징금 벌금도 못 주면서 정치자금법 저희 70개를 냈어요. 포럼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넘는 포럼 그리고 돈 한 푼 하나 송영길한테 건네간 것도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 용으로 얼마를 썼다라는 거를 입증도 못 했으면서 그렇네요. 그걸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건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대단한 그렇네요. 검찰로부터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열받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반부패 2부장과 서울지검장의 네트워크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주심 하나에 그 배석 두 분이에요.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는 사실 처음에 이 수사는요 민주당이 부도덕해라고 시작된 정치 탄압 수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네. 괘씸죄 같은 막 방송도 막 나가고 막 투쟁하고 막 윤석열도 고발해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소위 괘씸죄에 걸려 있는 건데 정치자금법 위반은요 필연적으로요 정치자금을 뇌물이 아니라도 받았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추징금 나가야 돼요. 정치자금법
구조가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뭐 쉽게 표현하면 불법했는지도 모르니까 추징도 못하는 정치자금법 유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진짜 악랄하다는 게 뭐냐면 검찰도 뭐 송영길 대표님의 어떤 그 인성이라든가 돈을 안 받았을 거. 왜냐면 돈을 뇌물죄를 받던 뭐 정치자금을 받던 뭐 그럼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산다든가 뭐 이런데 딱 보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 않을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딱 너 미워. 너는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냥 지금 몹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범죄 증명을. 그런데 어쨌거나 구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송영길 대표한테 징역형을 내릴까요?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입니다. 3개월, 6개월 집행유예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형을 살고 있잖아요. 이 불합리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나중에?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의 관심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여론에서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여론이 막 송영길 이거 풀어줘라라는 여론이 생기면 검사들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로 지금 잡아두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사님께 나오신 거죠. 저는 정말 이 검찰의 외압으로 남편이 구속됐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저희 남편 돈봉투 무죄? 그거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까지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난 거라 남편 나오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송영길 발 묶어두는 것이 윤석열 그나마 탄핵되는 거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네. 왜 보석 석방이 그러니까 가타부터는 알려줘야 될 거잖아. 가타부터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 있잖아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파면 기다리듯이 왜 언제 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지. 변호사들 뭐라 그래요? 변호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이것도 검찰 압박에 의한 구속이고 유죄였다. 그러면서 제가 1심 때 얘기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변호사님들은 판사님에 대한 그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근데 저희 남편 그 둘째 형이 판사 한 30년 근무하시고 지금 로펌 운영하시고 저희 남편 변호를 맡고 계신데 네. 저희 아주버님은 재수 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유일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변호인단 중에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판사 눈치 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으로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하셨을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그렇죠. 추측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저희 아주버님은 재수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거기 변호사님들은 또 강하게 사법부를 프레스라서 압박도 그게 못하고. 도움이 안 제가 돼, 피고인한테 도움이 안 그러니까요. 돼.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으세요. 다른 그 변호사님들은 긍정하지 않으셨고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에서 그 판사님이 송영길의 그 정책연구소였으면 정책연구 자료와 회계 자료를 추가로 있는 대로 다 내라. 그리고 제가 재판 2심 그 판사님들에게 이 차고 넘치는 무죄의 증거를 제가 확보하고 찾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전화 한 통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실 확인서도 받고 추가 자료도 받고 이럴 거를 남편이 없음으로 해서 남편이 너무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침해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서 맞죠.
보석으로 직접. 나와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는 저의 호소문도 당신들이 보셨다고 얘기했고, 예. 예. 맞죠? 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요. 핵심이었던 건 무죄가 났어. 근데 정당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정당 잘 몰라요. 그럼요. 본인 일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직접 증거를 그러니까 찾아야죠. 정당 잘 모른다고. 정당 구조가 전당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본인이 나오셔갖고 방어를 변호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어가 안 되는 거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당장 필요한 거는 항소심 재판부가 송영길 대표를 일단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거예요. 뭐 사안의 중대성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털 때는 무슨 뭐 돈봉투 사건으로 털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트집 잡으면요 내가 봤을 때 모든 정치인들 다 처벌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형벌이 실제로 징역형을 계속 살 수 있을 만큼의 범죄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방을 해줘야죠. 자 우리 여사님은 지금 마음이 남편이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지났는데 하루하루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여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송영길 대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깨끗한 정치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공개적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남편께 힘 좀 넣어주시는 말씀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여보 4월은 너무 힘들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눈물이 마를 사이가 없이 정말 당신 무죄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당신 이렇게 억울하게 같이 돈봉투 무죄 받고도 돈봉투 송영길 구속 이렇게 언론들이 다 쓰고 당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최대한 찾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날밤을 새더라도 변호인단하고 같이 회계 자료하고 정책 자료 다 낼 테니까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보. 네, 마음 아픈데요. 저는 결국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자, 여러분 송영길 대표 사건에도 많은 관심 좀 바라겠습니다.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버려 두면 또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도 가장 앞서장에 그렇죠. 섰던 사람이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에게 우리는 의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